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목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상황이 나쁘지 않은 상황 속에 시장이 확장되어가는 소식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이러한 소식들이 연달아 나온다는 것 자체가 참 신기한 것 같은데요.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목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지속적으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부정적인 언급들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 글로벌적인 규제들이 정해지려는 상황 속에 유독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국제 기구가 있는데요. 바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국제통화기금 IMF입니다. 이 IMF의 경우는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정통화 채택에 관하여서도 지속적으로 취소해야 한다 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또한 금융 안정성에 위협이 된다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또한 최근 이제 비트코인과 주식 중에서도 빅테크 주들과의 연관성이 크게 높아진 가운데 이에 대해서도 금융 안정성에 위협이 된다며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너무나 부정적인 기조를 보이는 대표적인 국제 기구이죠. 예,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최근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연구 개발을 지속하고 있는 이 CBDC가 오히려 암호화폐와 스테이블 코인보다 낫다라는 견해를 펼쳤다고 하는데 과연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MF 총재 CBDC 규제되지 않은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보다 실용적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 총재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의 경우는 이름 참 힘드네요. 무튼 한 행사에 참석 잘 설계된 CBDC는 규제되지 않은 암호화폐 혹은 스테이블 코인보다 실용적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CBDC의 잠재적 가격 탄력성 및 안정성은 암호화폐 혹은 스테이블 코인보다 크다. 비용은 더 낮으나 이용 가능성은 더 높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추가적으로 현재 100여 개의 국가가 CBDC 도입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IMF는 이러한 연구들과 깊게 연관되어 있으며 관련 기술적 도움을 주고 있다며 IMF가 연구 지원을 통해 얻은 세 가지 교훈을 공유했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하나의 CBDC가 모든 상황에 적용되기 어렵다는 것이며 두 번째로는 CBDC의 설계에는 개인정보 보호 및 경제적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 것. 마지막 세 번째로는 CBDC 준비에는 설계와 정책 간의 균형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공유했다고 하네요. 이 공유하니까 도깨비 공유씨가 생각이 나는데 무튼 현재 일각에서는 CBDC가 나오게 된다면 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앙은행이죠. 한국은행의 이주열 총재의 경우도 이 CBDC가 나오게 된다면 비트코인의 수요는 줄어들게 될 것이다 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CBDC가 발행 시에 비트코인이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의견에는 비트코인은 화폐이고 화폐는 물물교환에 쓰이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는 생각이 깔려 있게 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9세기의 영국의 경제학자이죠. 윌리엄 스탠리 제번스의 경우는 한 물건이 화폐가 되는 것을 총 4단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수집품, 두 번째로는 가치 저장의 수단, 그 다음 세 번째가 교환 매개의 수단, 마지막이 가치 측정의 단위 이렇게 총 4단계로 구분을 하게 되었는데 이 물건이 인간과 상호작용하며 가치 측정 단위까지 올라서면 돈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4단계 중에 가치 상승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때가 이제 네트워크 효과가 최고치인 수집품과 가치 저장 수단으로 대중들이 받아들일 때입니다. 이 비트코인은 현재 가치 저장의 수단 구간에 있는 중이죠. 따라서 향후 모든 사람들에게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이 보급이 완료되고 추가적인 네트워크 효과가 없어서 더 이상 가치 상승도 없다고 느껴지면 비로소 사람들은 교환 매개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쓰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현 시점에서 비트코인의 교환 매개 수단 사용 여부가 비트코인 가치 상승과 무관한 이유인데요. 오히려 CBDC는 비트코인 도입을 촉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현재 중국을 보게 되면 전 세계에서 가장 CBDC 도입에 적극적인 국가이죠. 현재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디지털 지갑 앱을 통해 CBDC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국가 주도로 디지털 지갑이 널리 보급된다면 비트코인 보유 시 필수적인 디지털 지갑 기능에 대중들은 익숙해지게 되죠. 비트코인 보유에 장애가 되었던 대표적인 문제점이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는 셈인데 이 CBDC의 경우는 완전한 중앙화이며 사용 내용을 CBDC가 모두 파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오히려 암호화폐의 장점을 부각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세계 80% 이상의 국가들이 개발하고 있는 CBDC의 발생 시기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번 연도가 가기 전 발행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는 대한민국 또한 마찬가지이죠. 이 발행 시 과연 암호화폐 시장에 하방 압력을 주게 될지 오히려 반사 이익을 가져다 주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 속 작년이죠. 2021년부터 급성장하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 채굴 산업인데요. 이 시장의 확장으로 미래 더욱 많은 비트코인을 모으기 위한 기업들의 채굴기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얼마 전에는 비트코인 채굴기 6만 대 계약이 체결되며 하나 무려 2조 원가량의 채굴기 계약이 체결이 되는 등 갈수록 시장이 성장한다는 시그널들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과거부터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조를 보였던 인물이죠. 헤지펀드의 전설이라고 불리우는 빌 밀러에게서 소식이 나왔는데 이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 채굴 기업들 또한 매수하기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정확히 어떠한 내용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지펀드의 전설 빌 밀러 미 비트코인 채굴 기업 매수하기 매력적이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헤지펀드계 전설로 불리우는 가치 투자자이자 밀러 밸류 파트너스의 창업자인 빌 밀러의 경우는 9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비트코인 채굴 기업은 매력적인 가치를 갖고 있으며 최근 매력적인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비트코인 채굴 기업들이 늘고 있다. 투자자들은 스트롱홀드, 디지털 마이닝이나 이제 실버게이트 캐피탈과 같은 기업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그는 비트코인 채굴 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를 지나고 있다. 향후 보다 많은 기관 및 펀드 등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하는데 추가적으로 그는 이날 포트폴리오를 다각화시키기 위해 비트코인을 주목하는 투자자들도 늘어날 것이라며 비트코인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비트코인 채굴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수혜를 받게 될 것이다.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 헤지펀드계의 전설 빌 밀러의 견해를 보았습니다. 현재 미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중에 비트코인의 대표 홍보 기업이라고 불리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미국 1위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그리고 상장되어 있는 채굴 기업들의 이제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마치 비트코인의 차트를 보듯이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가치 떨어지고 상승하면 가치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커플링이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럴 바에는 오히려 비트코인을 사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이 기관들 사이에서는 아직 규제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기업들의 주식을 사는 것이 더욱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그들의 경우는 워낙 전통 금융시장에서 수익을 잘 보고 있다 보니 굳이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아도 돼서 이겠지만 이 머지않은 시간 안에 많은 투자자들이 바라는 소식이죠.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면 오히려 이러한 기업들의 주가가 빠지면서 자금들이 비트코인 ETF로 몰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물 ETF가 승인이 되었다면 정부가 인정한 자산군이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적인 측면에서 안전하다고 느껴 굳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산업군에 투자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현재 글로벌적으로 나아가는 방향성을 보았을 때 이번 연도 상반기가 지나가기 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좋습니다. 과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이 몇 주 전만 하더라도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전면 금지를 하겠다라던 국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러시아인데요. 이 러시아 중앙은행의 경우는 한 보고서를 통해 암호화폐 및 채굴 모두 금지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서 시장에 충격을 주었지만 바로 러시아의 재무부에서 시장을 금지시킬 생각은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죠. 추가적으로 러시아의 대통령 푸틴 대통령의 경우도 중앙은행보다는 재무부의 손을 들어주며 기조가 완전히 선회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얼마 전에는 이제 암호화폐 규제 로드맵까지 만든다는 발표를 하여 상당한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예,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왔는데 현재 글로벌적으로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간주하여 규제를 하려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하지만 러시아는 자산이 아닌 화폐로 간주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정확히 무슨 내용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암호화폐 화폐 간주 방침이다. 허가 중개자 통해서만 유통이 가능하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러시아 경제신문 코메르산트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와 중앙은행이 암호화폐 규제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암호화폐를 화폐로 간주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이 정부와 중앙은행은 2월 18일까지 관련 법률 초안을 작성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세 규칙은 올해 하반기 또는 2023년에 발효될 전망인데요. 이 법에 따라 암호화폐는 은행 시스템이나 이제 허가를 받은 중개자를 통해서만 유통될 수 있다고 하네요. 이 추가적으로 60만 달러 하나 대략 960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는 당국에 신고를 해야 하며 법망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하거나 보고를 회피할 경우에는 범죄로 간주되며 불법적으로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경우에도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제는 러시아에서 전면 금지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거 러시아가 암호화폐 시장에 보여주었던 기조를 생각하면 전면 금지를 한다고 했다가 또 안 한다고 했다가 마치 얼마 전까지 인도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이렇게까지 구체적인 법안이 나왔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조를 보이던 국가들, 중국을 제외한 러시아, 인도, 영국 등에서 기조선의 움직임이 가파르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가속화된다면 언제까지고 중국 또한 나홀로 금지를 계속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중국이 다시금 암호화폐에 대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비트코인 해슐레이트가 전처럼 회복하지는 못할 텐데요. 과연 중국이 언제쯤 기조를 돌리게 될지 시간의 문제이지 결국에는 손해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네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지난 2020년 10월 비트코인 선물 ETF가 승인된 이후 많은 투자자분들이 현물 ETF의 승인을 기다리는 상황 속에 안타깝게도 SEC의 경우에는 그럴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예,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새로운 소식이라고까지 할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일단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SEC 글로벌 X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결정 기한을 연기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외신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경우는 뉴욕 기반 자산 운용사 글로벌 X가 제출한 비트코인 현물 기반 ETF의 출시 승인 여부 결정 기한을 연장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펀드 출시 승인 여부 결정 기한은 2달 뒤인 4월 20일로 연기되었다고 하네요. 그다지 새로운 소식은 아니지만 아직까지는 SEC가 승인시켜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SEC가 조만간 현물 ETF를 승인시킬 수밖에 없는 시기는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가끔씩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다시 설명드리면 영상이 너무 길어질 수 있어서 조만간 다시 한번 왜 SEC가 승인시킬 수밖에 없는지 반려 및 연기를 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영상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SEC 소식이 나오면 빠질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XRP에 관한 소식이죠. 최근 XRP의 경우는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며 많은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받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SEC와의 소송으로 인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와중 오늘 이 소송 관련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다가오는 17일 하나의 자료가 공개된다고 하는데 내용이 꽤나 중요해 보입니다. 일단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측 XRP 출시 당시 로펌 자문자료 늦어도 17일 공개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이죠. SEC와 리플사 간의 소송 중에 리플 측의 변호인인 제임스 필란의 경우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2012년 리플이 코인 출시 관련 외부 변호사로부터 받은 법률 자문 내용이 곧 공개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는 해당 소송의 담당 판사 토레스가 최근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대표의 SEC 공식 조사 통지문 등 비공개 문건을 공개하라라고 명령한 데에 따른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해당 문건들은 오는 2월 17일까지 공개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뉴투데이는 리플은 2012년 글로벌 로펌들로부터 코인 출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해 조언을 받았다며 일부 전문가는 해당 자료 공개로 인해 소송이 곧 해결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설명을 했다고 하네요. 이 법률 자문 내용이 공개가 되었을 때 안에서 이렇다 할 내용들을 찾지 못하게 된다면 안 그래도 소송이 이미 리플사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상황 속 더욱 암호화폐 시장 측면 긍정적인 상황들이 연출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난 2020년 12월 시작해서 현재까지 무려 4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받고 있는 우리 리플 XRP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미국 외 지역에서는 사업을 지속 확장하고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하기만 한데요. 현재 미국 정부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성을 보자면 이번 연도 안에는 소송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연도 리플사의 소송이 암호화폐 시장 측면 유리한 방향으로 합의가 되었을 때 어떠한 모습을 보이게 될지 그동안 눌려왔던 XRP의 높은 상승세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지수입니다. 이 전날보다 4포인트 하락한 50포인트를 기록하였지만 여전히 중립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이 지난주부터 시작된 암호화폐 시장의 회복세가 현재까지도 가격을 잘 받쳐주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서는 글로벌 주요국에서 오미크론에 대한 공포가 해소되어서 그렇다라는 이유와 베이징 올림픽이 열려서 그렇다라는 등 다양한 이유들이 나오는 상태인데요. 이러한 많은 소식들이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는 투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원칙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가격은 가치에 도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현재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은 올해 들어서 더욱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항상 시장은 제가 예측하는 것보다 빠르게 변화했는데요. 이번 연도 초만 하더라도 2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 작년에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암호화폐를 매도해야 할 이유보다 매수해야 할 이유가 훨씬 많은 상태입니다. 절대로 이 시장은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내일 아침 출근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